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 2019년 10월 31일 이슈 진단 72회 방송입니다. 오늘도 KBS, MBC, SBS와 종편 방송이 보도하지 않는 중요하고 새로운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미국 대선이 내년 11월로 다가왔습니다.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은 중국에서 사회혁명이 발생해서 중국이 완전히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면은 중국과 미국이 전쟁을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2020년 대선까지 무역협상을 질질 끌어서 주식시장을 부양하고 재선에 성공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중국에서 마이너스 성장과 사회혁명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면은 미국과 중국의 지도자들이 국제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2020년 말까지 50만 정예병력을 충원하고 있으며 한미동맹을 개정해서 미국이 일으키는 국제전쟁에 한국군의 참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프랑스와 영국의 항공모함들이 남중국해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이어진 약 70년간의 평화의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지난 25년 동안 중국을 재건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진실은 없지만 그러나 이제 그 시대는 지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중국을 전략적 그리고 경제적 경쟁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우드로 윌슨 연구소 연설에서 중국이 강압과 부패로 미국을 압박하는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9년 동안이나 잠자고 있던 일본, 호주, 인도 그리고 미국의 사자회동을 재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주 헤리티지 재단 연설에서 자신은 의미 있는 타결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미중 무역전쟁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현재 진행 중인 무역 갈등이 미래에 닥칠 훨씬 더 심각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의 워밍업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12월 폼페이오가 미국의 지정학적 전략이 기념비적인 변동을 경험하고 있는가? Is U.S. geopolitical strategy experiencing a monumental shift?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외교정책 초점을 재조정하는 방식, 그리고 이것이 지배적인 제국, 즉 미국과 떠오르고 있는 권력, 즉 중국 사이에 지속적이고 엄청난 투쟁을 시작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 논문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엄청나게 증가한 긴장이 초래하고 있는 전적으로 새로운 지정학적 환경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데 중국과 미국의 지도자들이 갚을 방법이 없는 엄청난 부채와 상상을 초월하는 부채와 싸우고 있는 그들의 정실로 얼룩지고 신용으로 유지되는 경제가 망할 경우를 대비해서 희생양, 스케이프고우트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이 출간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이러한 예측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역전쟁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할 수 있는 타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사실상 제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회담과 트럼프의 낙관적인 트윗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성취된 것이 없습니다. 트럼프와 그의 행정부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중국을 통제하고 지정학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중국의 숨통을 조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펜스 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연설에서 명백해진 사실입니다. 특히 펜스는 중국 사회의 거의 모든 측면을 공격했고 여러 차례 중국을 권위주의 체제, authoritarian regime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중대한 협상을 앞두고 있는 미국의 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러한 말은 전쟁이나 정권 교체 작전을 진행하고 있는 적대적인 국가에게나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미국과 협상은 무역협상을 깨지 않고 질질 끌고 있을까요? 미국과 중국은 서로를 희생양으로 이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 경제에 압박을 가해서 국영기업체 해체를 비롯한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속셈으로 무역전쟁을 시작하긴 했으나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앞으로도 그러한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임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지속하는 것은 2020년 대선 때문입니다. 그는 2020년 대선 때까지 중국과 무역협상을 지속해서 주식시장을 부양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식시장 부양으로 재선에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무역협상이 타결이 아니라 무역협상은 질질 끌고 주식시장을 부양해서 재선에 성공하는 것이 트럼프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한편 중국은 만일 미국이 부분적으로 무역협상을 타결하면 200억 달러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것이고 그 이후 무역회담이 진전되면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이 중국과 보복적 관세전쟁을 시작하기 이전 상태로 즉 2017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트럼프가 남은 관세를 제거해야만 발생할 수 있다고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는 증거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단지 무역 협상을 질질 끌어서 2020년 대선 전에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것을 막으려고 할 뿐입니다. 내년 대선 전에 어떠한 근본적인 변화도 없을 것입니다. 중국도 이러한 트럼프의 의도를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요? 중국 지도자들은 무역협상 파괴가 결국 트럼프 재선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역협상 붕괴로 인한 미국 주식시장과 미국 경제의 하락이 결코 트럼프 재선에게 좋을 수는 없으나 중국의 무역협상을 파괴해버리면 트럼프가 주식시장과 미국 경제의 하락의 책임을 중국에게 떠넘길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될 가능성을 알고 있으며 트럼프의 재선을 돕는 희생양이 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무역협상을 질질 끌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중국 지도자들은 미국 경제와 주식시장이 앞으로 12개월 안에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도 트럼프가 모든 책임을 중국에게 떠넘기고 중국을 희생양으로 삼을 수 없도록 적절한 수준에서 무역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트럼프가 무역전쟁으로 중국으로부터 주요한 양보를 받아낼 수는 있다는 생각을 가졌지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자 무역협상을 질질 끌어서 2020년 11월 대선에 성공할 때까지 주식시장을 부양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중국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 지도자들은 2020년 11월 대선 전에 미국의 주식시장과 경제가 스스로 하락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럴 경우에 중국이 희생양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트럼프가 질질 끌고 있는 무역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과 중국은 무역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무역협상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꾸며야 할 유인, 즉 인센티브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완전한 글로벌 재앙을 가져올 미중 갈등의 여흥, 즉 서막에 불과한 것입니다. 2020년 대선 이후 수년 동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혹독할 것입니다. 트럼프가 2020년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미국에 대한 트럼프의 공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는 미중 관계를 가장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성취를 이루는 방향으로 바꿀 것입니다. 중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만들어서 중국에서 사회혁명을 엔지니어링 할 것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데이비스의 제이커브 이론, 중국의 마이너스 GDP 성장, 사회혁명의 필요조건, 이슈 진단 71회 방송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중국은 트럼프의 또 다른 4년 재임 기간 내에 내부 붕괴를 막기 위해서 자국민에게 전술 핵을 사용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미 중국 공산당 고위 당뇨들은 이러한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만일 2020년 대선 전에 미국 경제에 리세션이 오고 주식시장이 붕괴해서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한다면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데 더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미국과 중국의 막대한 부채와 독점 위험 때문에 시스템 붕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과 미국의 지도자들은 내부 문제를 밖으로 돌리려고 국제적 갈등을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정치 세력과 지배 세력은 자국민이 그들을 비난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미국도 이러한 사태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 봄에 남중국해에 있는 중국의 인공섬을 탈취하는 훈련을 완료했습니다. 이 훈련에는 미국의 6해 공군과 해병대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말까지 고급 병력 50만 명을 충원하고 있으며 한미동맹에 미국 유사시에 한국군의 참전을 명시하는 규정을 삽입하자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영국의 항공모함이 남중국해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